치질, 똥구멍에 생기는 병. 먼저 가렵고 뒤에 아픈 층이다. 대장 정격을 놓아라. 자증을 서의학적 병명으로 나누어 보면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치핵, 헤모로이드, 애널 파열이라기도 해요. 정의, 치핵은 일반인들이 치질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항문 및 직장에 존재하는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내치핵과 항문 밖에 치핵 조직이 부풀러 올라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외치핵을 포함합니다. 질병의 원인, 치핵의 발생에 명확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인은 없으나 유전적 요인, 잘못된 배변 습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와 장기간의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 변비, 음주 등이 치핵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 및 출산 시 골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항문 주위 혈관이 우리혈이 발생하기 쉬워서 치핵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출산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치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항입니다. 배변 시 선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핵이 진행할수록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만져지기도 하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평소에도 항문 밖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항문이 빠지는 듯한 불편감 및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진을 통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자각 증상을 확인하고 유관 및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심한 치핵의 경우 치핵 조직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치핵 조직을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대장암 또는 직장암에 의한 출혈을 감별하기 위하여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과 및 합병증, 탈출된 치질이 항문 조임근에 의해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되거나, 그러니까 튀어나왔는데 항문 조임근에 의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썩는다. 괴사되거나 치질 안에 혈액이 응고되면 혈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환이에요. 심각한 질환. 항문 누공이라는 또 증상이 있습니다. 애널 피스출라라기도 해요. 애널 피스출라. 항문 주위 농양, 치루. 뭐냐면 똥꼬가 이렇게 있잖아요. 똥꼬 옆으로 굴이, 작은 굴이 생겨서 그 굴로 똥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곳에 염증으로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피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피가 흘러나오기도 해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굴이 생겨가지고 농이 생긴 것이 항문 주위 농양. 이렇게 굴이 완전히 뚫려서 그것으로 똥이 새어나오거나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정의 항문 속 1, 2cm 정도에는 항문샘이라는 구조가 4개에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샘에서 샘물이 나오듯 배변 시에 항문 내 윤활작용을 하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집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항문 주위 농양이라 하고, 항문 주변에 만성적인 농양이나 항문선의 염증으로 시작하여 고름이 배출되고 나면 항문선의 안쪽과 항문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기는 것을 항문 누공이라고 합니다. 이거 터널이 생긴 것. 이것은 터널이 생겼는데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겼지. 그래서 크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고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고 터질 때마다 피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난치성이에요. 아주 난치성인 질환. 자, 질병의 원인, 항문 누공의 원인으로는 항문 누공은 항문 주위 농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문 주위에 고름이 잡히게 되면 고름을 짜내어도 90% 정도에서 항문 누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대장의 염증성 질환, 궤양성 대장병, 결핵, 방선균증,
악성 종양, 성병성 림프 유가종, 골반염, 외상, 방사선 조사 및 백혈병 등으로 생깁니다. 증상, 피부 쪽으로 나는 구멍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 냄새가 나는 진물이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 나오게 되며 항문 주위의 불편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름이 배출되면 부기는 빠지지만 다시 붓고 찢어져 고름이 나오는 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간혹 구멍이 막히게 되면 통증과 부종, 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문 주위 피부 쪽 구멍이 한 개에서 여러 개로 초기부터 2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잡 항문 누공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는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고름이 외부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바깥쪽 구멍이 생기지 않으므로 만성적인 염증과 항문 누공이 안쪽에서만 국한되는 경우도 약 16%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난치병이에요. 제일 난치병.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터널이 생기거나 고름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경부합병증, 이 치료가 대장암으로, 직장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항문 주위 농양이나 항문 누공의 치료를 미루는 경우 주위 조직의 손상을 초래하고 단순 항문 누공에서 복잡 항문 누공으로 진행하여 수술도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드물기는 하지만 항문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문 누공으로 생긴 암은 주위 조직에 단단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 대장암으로, 직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사로이 그냥 이리 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자 똥구멍으로 손가락 집어넣어서 만져볼 수도 없고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기왕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은 결과 무슨 증이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야지. 필요하다면 항문내과로 보내야지. 보내서 어떠한 증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요법을 선택해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치료가 어렵다. 물론 하늘이 내린 상위는 달라요. 세 번째, 항문 열고 항문이 찢어지는 게 있어. 와,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니까. 항문 열고 파열됐다 이거예요. 찢어졌다. 에날 피슈어라고도 하는데 증상, 항문 주위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병으로 부위는 항문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이 항문의 뒤쪽 가운데 부위에서 6시 방향, 항문 뒤쪽에 6시 방향, 다시 읽어드릴게요. 90% 이상이 항문의 뒤쪽 가운데 부위 6시 방향에서 잘 찢어지며 단순히 찢어지기만 하고 증상이 1, 2개월 미만인 열상을 급성 항문 열구라고 하며 그 이상 오래된 난치성 궤양을 만성 항문 열구라고 합니다. 원인, 항문 열구는 주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이나 운동이 부족한 비만형인 사람에게 많이 생깁니다. 변비가 항문이 찢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변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마른 대변을 보는데 이것이 연한 조직으로 구성된 항문 내 괄약근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잘 아물게 되지만 항문 뒤쪽은 해부학적으로 혈액 공급이 가장 약한 부위라서 상처가 나더라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항문관의 압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압력을 밀치고 딱딱한 대변이 나와야 하므로 항문이 더 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항문이 찢어져 통증이 생기면 항문 괄약근이 자연적으로 수축하게 되어 항문관 압력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변이 나올 때 더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염증성 장질환, 즉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혹은 결핵성 장염이 있을 때도 항문이 잘 찢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항문 뒤쪽이 아닌 다른 장소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또 원인에 의해서 항문이 찢어진다.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타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미주알이 빠졌다. 타랑이란 항문 및 직장 점막 또는 전층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와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탈출성 치핵이라고도 합니다. 단독 또는 여러 개의 내치핵이 빠져나오며 항문 전체 둘레의 정상적인 부분도 함께 빠져나오게 되면서 항문 전체가 장미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타랑에는 내치핵이 오래되어 빠지는 내치타랑, 항문 유두가 커져서 빠지는 유두치타랑, 섬유종이 자라서 빠지는 섬유치타랑, 용종이 길게 줄처럼 매달려 빠지는 용종타랑, 직장 점막이 늘어나서 빠지는 직장 점막 타랑이 있습니다. 직장 점막 타랑이 이제 주로 미주알이 빠졌다 할 때 표현되는 거죠. 즉, 똥 놓을 때 이게 삐져나와, 한참. 예, 삐져나와. 똥 놓고 닦으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또 들어가. 그게 이제 미주알이 빠졌다. 어른들이 하는 말. 일단, 이때는 우리가 간정격, 대장정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질병의 원인, 항문 직장은 근육이나 인대로 지탱되어서 정상적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이러한 근육이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치핵이 있는 경우에 타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힘을 준다든가 무거운 짐을 올려 든다든가 하여 하복의 힘을로 배 압력이 높아지면 그 힘에 의해 직장이 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들의 임신, 출산 시 타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소아나 노인의 경우 근육이나 인대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타랑되기 쉽습니다. 습관적인 변비, 설사, 잘못된 배변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배변시에 힘을 주면 타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섬유질은 적게 먹고 단백질은 섭취가 증가하면서 배변 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간과 관련이 있어요. 보실래요? 심한 간 질환이 있는 환자의 출혈성 직장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막 외 직장, 똥꼬에 있는 렉탈 사례 보고 해서 간 기능과 치질과 미주알이 빠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근육이 약한 거나 근육이 약해서 삐져나오는 경우는 간정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의과학적으로 사고해 보십시다. 의과학적으로 사고해 보자고요.